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의 마감이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 그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시장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트럼프의 랠리를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인사이드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의 가장 강력한 분수령 중에 하나가 될 게 바로 오늘 밤에 발표될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일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선은 트럼프 랠리는 계속 트럼프 임기 내내 네. 지속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임기 내내요? 임기 내내 갈려 있다. 달려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속속 트럼프 집권 2기를 함께할 이제 장관들을 지명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죠. 아, 네. 오죽했으면 뭐 이제 가족이다. 뉴욕 타임즈는 네. 사실은 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민간인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워싱턴 포스트도 네. 그런 주제를 이야기할 정도면 네. 그만큼 일론 머스크, 실제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란이라고 그래요. 일란. 워낙 친하니까 이제 네. 뭐 심지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째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카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네. 브이로그도 하니까 그건 뭐 조회수도 엄청나다 그러는데 이 카이가 일론 머스크 사실은 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가족처럼 가족 사진 찍는데 유일한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아들 엑스예요. 저는 그 합성인 줄 알았어요. 합성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의 손녀 카이가 엉클, 삼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근데 오늘 저녁에 밤에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0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뭐 21일 정도가 될 텐데 네. 발표가 되고 나면 사실 이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나쁠 까닭은 없죠. 지금 네. 블랙웰도 미국 내에서 1년치가 완판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엔비디아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기업도 없죠. 시총도 1위고 애플도 제쳤고 근데 이제 뭐 정시나 필라델피아 지수에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트럼프 랠리는 별개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이 AI 반도체 쪽에 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미국의 빅테크나 빅7이나 매그니피센트 7이든 테슬라의 머스크를 생각하더라도 AI 반도체를 절대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미중 충돌 사이에 핵심 산업은 역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적어도 반도체의 희망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는다. 당장은 지금 우리 정시도 주춤주춤하고 뭐 삼성전자 위기설도 나왔다가 지금 뭐 올랐다가 또 지금 주춤주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나오는 실적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더 많은 변수들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 정시도 그렇고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AI 반도체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관세도 있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도 있죠. 우리에게는 방위비도 있죠. 네. 또 러우 전쟁도 있죠. 중동 이스라엘도 있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그 수많은 것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우지좌우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뭐 미국 연준의 금리나 지금 요즘에 네. 우리가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냐? 트럼프 당선이 되는 순간 연준은 이제 찬밥이 된 거예요.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발언을 하는데도 잘 안 다뤄지는 찬밥이 것 된 같아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네. 이제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의 중심은 트럼프 당선인의 입을 향하고 있다. 네. 머스크의 행동을 또 주목을 하고 있다. 정부 효율부가요. 상상 미국의 웬만한 부처들을 다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보다 더 위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약을 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AI 반도체
이 엔비디아의 이 실적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의 상황이 급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전히 반도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희망이 끊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반도체가 반짝반짝하는 것은 결국은 당장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 7월이 될지 내년 9월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보자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가 2분기까지는 매우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수요가 될 만큼 또 웬만큼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5만 전자, 8만 전자, 3만 전자가 될 수도 있어요. 3만 전자요? 그러면 네. 지구는 끝났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또 올라가고 또 이 루틴이 패턴이 또 다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단기적으로 열흘 또 한 달 투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6개월 또 2년 이런 길게. 단위로 좀 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 자체를 좀 길게 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 악재가 있죠. 예. 환율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관찰국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나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조심해야 될 것과 우리가 그래도 기회를 얻을 것은 뭐냐. 그래도 수출에 있어서 이 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얻는 이익도 분명히 있죠. 네. 달러 자산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이탈될 가능성 이 부분은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뭐 상품을 개정해서라도 검투세 폐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내렸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수출이 많은 나라, 미국에서 흑자를 얻어내는 나라를 콕 집어서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 14일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네.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독일 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도 올린다 이야기는 한국을 마음대로 막 주무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네. 경제가 뭐 이제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쵸. 미국이 기침한다고 해서 바로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니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걸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개월 시작되면 압박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수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환율이 이상해. 실제로 레이건 행정부 때 이른바 플라자비를 통해서 일본을 무릎 꿇리죠. 네. 그래서 절상해 이렇게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정말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가 미국 인베이전이 꺾이는 상황이 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레이건을 가장 존경하고 이른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기는 누구의 구호였습니까? 레이건이에요. 아메리카 퍼스트도 누구의 구호였어요?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이걸 다 차용해 온 게 라저스톤을 통해서 가져온 거죠. 그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 수잔 웨일스 이번에 백악관 실장으로 지명이 되죠. 레이건과 맥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때 금리도 인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7월, 8월에 되면 9월 가면 FOMC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도 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환율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원화나 우리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파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한 이 모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선진국 지수야? 신흥국 지수야?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MSCI를 네.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상품 구조를 바꿔서라도 우리의 시장 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 환율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환율이 상승될 때 수혜주가 뭐냐? 바로 품품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수출 대금으로 고도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지금 우리가 중국 수출이 꺾이면서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게 화장품, 그다음에 식품. 그렇죠. 불닭 역시 네.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네. 삼양식품 등 바로 식품, 품품 전략으로 이 종목들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반도체가 주춤할 때 그 부분에 투자에 좀 눈길을 네. 기울여도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율 자체를 우리가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를 잘 편승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식품과 같이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보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점점 다가오면서 과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관심이 크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상승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요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집권 1기 때는 이건 뭐야 비트코인?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가상자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는 심지어는 집안에서 비트코인을 발행하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바뀐 것이 뭐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지금 정부 효율부 이름이 도지예요. 약자가. 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DOG, Department of 도지에서 Government 진심이네요. Efficiency.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아니에요. 왜? 자칫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상자산을 그대로 손 놓고 있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해 가버리겠다. 지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 자산에 연동되어 있는 네. 1대1 가치 기준입니다. 이건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ETF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오히려 미국이 이것을 전략 자산하자. 그래서 범죄 등으로 해서 얻어낸 이런 비트코인도 안 내다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의 가상 수도를 미국으로 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처럼 전략 자산하자, 비축 자산화하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중국, 러시아에 놔줄 수가 없다. 우리가 주도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강달러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금값이 주춤해요.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 보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금값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6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우리 방송에서 계속 금 투자가 좋다 말씀드렸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메모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금값이 오늘 조금 어제 조금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만 네. 금값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과연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큼 있을지, 그럼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얼마큼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주목하실 것 같아요. 지수도 답답하고 식도 그렇습니다. 부양식도 안 먹히고. 그래서 어떤 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 TV를 보는 이유로 어떤 종목이냐 관심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 제가 주로 드릴 수 있는 네. 말씀은 구조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주로 이제 종목 쪽에 많이 접근을 하셨다면은 트럼프 시대에는 구조적 접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만큼 그런 트럼프 노믹스의 영향이 전반적인 상황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는 아까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변동성 있는 빅스 지수가 여전히 유동적이죠. 그런 것 부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변동성은 있다. 하지만 이제 침에서 시작이 들어가면 임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충돌이지 미한 충돌이 아닙니다. 한미 네. 충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설이 또 완화되면서 반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좀 더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은 뭐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뭔가를 보면 될 거고 시간 관계상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네.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 우리가 네. 그럼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게 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죠. 그러면 제일 궁금하죠. 네. 당분간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라도 아니면 조금 길게 1년 정도. 왜 제가 1년을 말씀드리냐면 1년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안정화가 찾아오고 그렇죠. 들어가자. 네.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동안에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유기적으로 구성을 네.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 방산이라든지 네. 원전이라든지 조선은 심지어 직접 본인이 언급했죠.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바로 그런 수리, 정비에 있어서 일가견이 물론 뭐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선 쪽이니까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또 제약 바이오, 또 엔터테인먼트는 아니 우리가 뭐 미국하고 걸리적거릴 이유가 없으니까 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직접 좀 주목하면서 또 우주항공 이 부분은 또 머스크 효과죠. 그다음에 금융까지 또 금리가 더 이상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 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트럼프 시대가 찾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사이트 잘 얻길 바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